안녕하세요. 뉴스와 투자를 이어주는 라디오 투자 뉴스입니다. 2025년 6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주목할 소식들 빠르게 한번 볼까요? 우선 삼성전기 AI 기판이 아마존에 처음 공급된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죠. 반면에 증권주는 정책 수혜랑 실적 기대감 덕분에 한 달 새 크게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소식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기 AI 가속기용 FC-BGA 기판이라고 하죠. 이걸 아마존 웹서비스 AWS에 처음 공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양산을 시작했고요. 이 FC-BGA 기판이 AI 서버 시장에서는 정말 핵심 부품이거든요. 성능도 중요하고 또 열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고성능을 내면서도 발열을 잘 잡아야 하니까요. 이게 기술력이죠. 업계에서는 올해 이 기판 관련해서 삼성전기 매출 한 2천억 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커나갈 가능성이 큰 거죠. 2천억 원이요? 상당하네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기술력을 확실히 보여줬으니 앞으로 다른 고객사 확보에도 좀 유리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죠. 관련주로는 삼성전기 외에 심텍, 대덕전자, 또 영풍전자 같은 기판업체들도 함께 보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 좀 걱정되는 소식인데요. 자영업자분들 대출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이 12.24%나 된다고요. 네, 이게 2013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계속되는 내수 부진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특히 비은행권 연체율이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비은행권 연체율이 3.92%까지 올랐는데 증가세가 좀 가팔라요. 이게 자칫하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좀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은행주, 예를 들면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하나금융 같은 곳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반면에 정책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 관련주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 소식인데요. 자회사 SK엠무브의 IPO 계획을 철회했다고요. 네, 없던 일로 했습니다. 대신에 사모펀드 IMM이 가지고 있던 지분 30%를 약 8,592억 원에 다시 사들여서 이제 SK엠무브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 거죠. 지분 100% 확보.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서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되는 분위기잖아요.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사업 재편, 소위 리밸런싱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SK온, 베커리 자회사죠? SK온과의 합병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SK온과의 합병설까지. 그럼 SK이노베이션 주가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SK온 움직임도 같이 봐야겠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나라 살림 이야기입니다.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길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50% 돌파라.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글쎄요, 일단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국가 신용도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투자 여력도 줄어들 수 있어서 건설 경기 같은 데도 좀 부정적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고채 금리 변동성 좀 유의해야겠고 관련 ETF나 건설주 투자는 조금 신중해야겠네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곳들요. 네, 다음 경제 소식입니다. 이번엔 좀 밝은 소식인데요. 증권주가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KRX 증권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 49.3%나 급등했어요. 코스피 상승률보다 훨씬 높네요. 네, 엄청난 상승세죠.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70% 넘게 올랐고요. 한국금융지주도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또 증권사들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순자본 비율, NCR 같은 자본 건전성 지표도 양호하다는 평가고요. 실적과 정책, 양날개를 단 셈이네요. 그렇죠.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외에도 NH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 같은 다른 증권주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 라디오 투자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이런 유용한 투자 정보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식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열린 바이오 USA 2025라는 행사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150건 이상 진행했다고요? 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죠. 특히 위탁 개별 생산, CDMO라고 하죠. 그리고 위탁 연구, CRO 사업 관련해서 문의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삼성바이오의 위상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글로벌 CDMO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총 생산 능력을 132만 리터 이상으로 늘려서 이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32만 리터요. 대단하네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이나는 해외 기업 소식입니다. 브로드컴 이야기인데요. 주가가 정말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예요. 네, 맞습니다. HSBC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목표 주가를 400달러까지, 기존보다 67%나 올렸더라고요. 여전히 매수 의견이고요. 브로드컴, 그 주문형 반도체 ASIC 분야의 강자잖아요. 그렇죠.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인데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맞춤형 칩 설계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예요. 브로드컴이 잘 나가면 엔비디아나 TSMC, AMD 같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네요. 국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국내 기업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더존 비지온 매각설이 나왔습니다. ERP 솔루션 분야 1위 기업인데 최대 주주 지분이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김명호 회장 측 지분 약 21.5% 정도가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상속 문제 같은 게 배경 아니냐는 분석이 있고요.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던데요. 네, 2조 2천억 원 수준인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꽤 큰 규모의 M&A가 될 수 있죠. 다만 회사 측에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군요. 그래도 M&A 기대감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네요. 영림원 소프트랩 같은 동종업계 기업들도 좀 주목받을 수 있겠고요. AI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AI 관련 특화 출원된 게 16만 건이 넘었대요. 전년보다 14.5%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AI 기술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업별로 보면 구글이 1,8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1,700건 이상 출원했습니다. 2위네요. 삼성전자도 상당하네요. 특히 어떤 분야 특허가 많았나요? 생성형 AI 관련 특허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전체 AI 특허의 23%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요. 챗봇 같은 기술이죠. 확실히 생성형 AI가 대세군요. 그렇죠. 앞으로 기업 가치는 이런 AI 기술 경쟁력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나 카카오, LG전자 같은 국내 기업들의 AI 기술 개발 동향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소식인데요. 대만 TSMC의 독주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패키징, 테스트까지 포함한 통합 파운드리 시장에서 1분기 점유율이 35%를 넘었다고요? 네, 35.3%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5.9%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격차가 꽤 크네요. 이게 단순히 미세공정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은 칩을 만들고 나서 이걸 쌓고 연결하는 후공정, 즉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TSMC는 이 통합 역량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후공정까지?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추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파운드리 사업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밸류체인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한 핵심 투자 섹터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AI 관련주들. 정부 정책 지원도 있고 기업들 기술 개발도 활발해서요. 상승 모멘텀은 계속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주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자영업 대출 연체율 증가는 분명 부담인데 또 증권주가 아주 좋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할 것 같고요. 바이오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CDMO 수주 확대 기대감이 여전히 큽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더존 비주온 사례처럼 M&A 관련주들,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라디오 투자 뉴스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